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우리 지갑 사정이랑 경제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복잡한 얘기 빼고 핵심만 알기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 개편안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나, 그러니까 내 삶에 직접적인 혜택이 뭐가 있는지. 둘째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뭘 지원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 전체의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딱 세 가지를 잡겠다고 했어요. 경제 도약, 민생 안정, 재정 건전성.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민생 안정을 위해 혜택을 막 늘리다 보면 나라 살림, 즉 재정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번 개편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관전 포인트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해하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내 지갑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는 거요. 민생 안정을 위한 혜택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엔 특히 자녀가 있는 집에 대한 지원이 확 늘어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세금 제도에도 이런 고민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매년 연말정산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잖아요. 이게 바뀝니다. 이전에는 소득 기준으로만 나눴는데 이제는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아이가 한 명이면 한도가 50만 원 늘고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만약에 자녀가 둘 이상이고 연봉이 7천만 원 아래다. 그러면 원래 300만 원까지 공제받던 게 400만 원으로 껑충 뛰는 거예요. 무려 100만 원이나요?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쓰는 건 추가로 더 공제되니까 이거 잘 챙기면 가게에 꽤 쏠쏠한 보탬이 될 수 있겠죠? 자녀 있는 집에만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월세 사시는 분들이나 자녀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더 좋아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어요. 이 부분을 보면 진짜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했구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주말 부부 많잖아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 두 군데에서 월세 내는 경우요. 이전에는 한쪽만 됐는데 이제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이건 진짜 크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시켜주고 또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받을 때 부모님 소득 기준도 없었어요. 이런 디테일한 변화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 지갑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게요. 우리가 일하고 투자하는 이 경제판 자체는 어떻게 바뀔까요? 경제 도약을 위한 세금 지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서 특정 산업에 세금 혜택을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콕 찍어서 밀어주겠다는 건데 과연 어떤 산업들이 정부의 픽을 받았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반도체, 2차 전지, 이건 원래도 우리가 잘하던 국가대표급 산업이죠. 근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추가됐어요. 바로 인공지능, AI, 그리고 웹툰 콘텐츠입니다. 이 분야들이 이제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기술로 인정받아서 관련 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할 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닌데 국가전략기술이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미래는 여기에 달렸다고 콕 찍은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술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깎아주는 특급 혜택을 받죠. 여기에 AI가 들어갔다는 건 이제 AI가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의 미래라고 정부가 공인해준 셈입니다. 그리고 웹툰, K 콘텐츠의 힘 정말 대단하잖아요. 정부도 이 웹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눈여겨본 거죠. 그래서 아예 웹툰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 콘텐츠에 해주던 지원에 더해서 이제 K 콘텐츠 전반을 국가가 팍팍 밀어주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금 지원책인데 특히 기업이 주주들한테 이익을 더 많이 돌려주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배당금 받으면 내 다른 소득, 월급 같은 거랑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세금이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 떼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주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기업의 주주들한테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배당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지고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이런 선순환을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금을 깎아주고 혜택을 주는 플러스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균형 맞추기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혜택을 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조정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얘기입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재밌는 게 이전에 깎아줬던 세금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이른바 정상화 조치들이 포함돼 있어요. 무조건적인 감세가 아니라 이제는 좀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세금들이 다시 오르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법인세입니다. 표를 보시면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다시 올라갑니다. 이전에 깎아줬던 걸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른바 큰 손들에게 해당되는 얘긴데요. 주식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요. 이게 다시 빡빡해집니다. 원래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였는데 이걸 50억 원으로 풀어줬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10억 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아니 근데 왜 다시 세금을 올리는 걸까요? 깎아줄 땐 언제고. 이렇게 세금을 늘리는 조치에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 명분이 있어야겠죠?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은흥부담 원칙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 이겁니다. 이 원칙을 바로 세워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즉, 세금 낼 여력이 더 많은 기업이나 자산이 많은 분들이 사회를 위해 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좀 복잡했나요? 괜찮습니다. 딱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다자녀 가구나 월세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혜택은 늘어납니다. 둘째, 우리, AI나 웹툰 같은 미래 산업에 세금 지원을 몰아줘서 경제 도약을 꾀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법인세나 대주주 기준을 다시 조정해서 나라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세제 개편안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5년 우리 세금 이렇게 바뀝니다. 누군가에겐 혜택이 늘어나는 기회가 될 거고 또 누군가에겐 부담이 늘어나는 변화가 되겠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